정보 새롭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판 이야기. 그들의 정치수다 함께해 주실 5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재희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호 없는 김대중, 그리고 김대중 없는 이효를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 있었죠. 한세기에서 지금 3년 모자란 97년의 생애를 마치고 이제 이효 여사가 영면을 했습니다. 생전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모습 함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효 여사님께서 6월 10일 저녁 11시 37분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은 모두 임종을 지키면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여사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시며 편히 소천하셨습니다. 이효 여사님께서는 2가지 유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께서 남편 김대중 대통령과 자신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납치, 감옥, 세계 역사상 이러한 일생은 매우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깊은 신앙심과 민주주의, 자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연념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왔습니다. 평양에서 애육원, 육아원 등을 방문하고 해맑은 어린이들의 손을 잡으면서 다음 세대의 분단의 아픔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지이자 정치적 동반자,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그 이상의 운동가로서 기억이 될 분입니다. 일단 이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기억이 됐는지요? 김재희 변호사님, 주변 분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희호 여사가 네. 6월 10일 저녁 한 11시 37분 결국 이제 소천하셨는데, 네, 어젯밤이죠. 네, 앞으로 이제 5일장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의 묘사를 보면은 이 가족들의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입술을 움직이다가 이제 그렇게 편안히 가셨다라고 네. 하는데, 왠지 좀 정말 이희호 여사다운 그런 마지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 4월 달에 이미 큰아들인 김홍일 의원이 별세를 하셨죠.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김홍일 의원이 위독하다 이럴 때도 함께 이제 위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런 겹상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 큰아들이 또 이렇게 안장될 때 이제 그때도 네. 역시 또 약간의 이제 위독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향년 97세면 천수를 다 누리셨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아들과 그다음에 또 남편 곁으로 편안히 가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정말 큰 한 획을 그은, 그리고 네. 여성 정치인 1호로 이렇게 기억될 만한 그런 분이 네.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를 나온 이후에는 이 남편의 유업을 남기기 위해서 또 계승하기 위해서 애썼던 고인 아니겠습니까? 장경태 위원장님, 이 남북 문제에 든든한 지원자 같은 존재였는데요. 권양숙 여사도 이분을 한번 생전에 뵈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두 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또 영부인이신 권양숙 여사님, 그 두 분의 여사님께서도 네. 2009년 5월과 8월에 네. 두 분을 떠나보내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많이 주고받았는데요. 더 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네.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제 여사님의 빈자리가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유언을 보면요, 하늘나라에서 평화통일,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가시는 길에서마저도 이 거인의 숨결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사실 그러니까 김정일 이제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도 우리 측 네. 대표단으로 그 당시에 현정은 회장과 그다음에 이희호 여사가 조문을 갔던 것처럼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부 간의 대화가 막혔을 때 그리고 네. 다소간의 오해가 있을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민간 사절단으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인사였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이제 작금의 이제 남북 관계가 다소 소관계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 아주 큰 우군이 될 수 있었던 이희호 여사의 소천을 매우 네.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무총리이신 이낙연 총리가 또 장례위원장을 맡도록 요청할 정도로 네. 지금 대통령께서 아주 애도의 뜻을 비록 순반 중이지만은 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사실 5당 대표가 지금 이제 대통령과 만나서 이제 회담하는 것에는 동의를 쉽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희호 여사의 장례위원회 고문을 만든 것에 있어가지고는 네. 신속하게 이제 동의를 한 것은 이희호 여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이제 네. 보여주셨던 가치라는 것을 다 공히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고인의 마지막 길에서 또 여야 간의 화합을 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여야 각 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있고요. 하나의 큰 별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는 이분의 생애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이 단순한 영부인을 넘어서 반세기를 함께한 동지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또 이 엘리트 여성 운동가셨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정치인 김대중과의 결혼 선택도 상당한 파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 서울대 사범대를 나오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초엘리트 여성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정치인의 아내로 평가받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한여자청년단이나 여성문제연구원 창립을 주도했던 1세대 여성운동가의 대목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결혼식 현장 같은 경우도요. 이희호 여사의 친척집 대청마루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별도의 결혼식장을 섭외하기에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을 배려하면서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면서 백수였던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을 품어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희호 여사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다면서 종종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네. 62년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63년도에 동교동 사저에 문패를 붙이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남성 우월주의가 좀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가장의 문패, 이 남자의 이름만 문패로 붙이게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호 여사의 이름의 문패도 따로 주문을 해서 붙입니다. 네. 이때가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부부가 문패를 같이 붙이는 그러한 유행이 처음으로 번졌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존경을 받았던 여성 정치인이자 함께 정치적 역경을 버텨왔던 동지였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유신 반대 운동, 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마다 투서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국제적으로 이 구명해야 된다는 민주화 운동 열기를 이끌었던 그러한 장본인으로서 한 사람의 네. 영부인보다는 최초의 여성 운동가로 기억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에서요 항상 남편의 곁을 지킨 분 아니었겠습니까? 가택연금, 단식, 그리고 납치 투옥에까지요. 구명 편지만 해도 벌써 얼마였겠습니까? 투쟁의 내조 더더욱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장 위원장님. 네, 아무래도 국제적 구매운동 말씀도 하셨는데요. DJ 네. 출간 때까지 649통의 편지도 했고요. 또 600여 권의 책을 선물하면서 정말 네. 감옥에서의 다독도 좀 장려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10년 전 입관식 때 그렇게 냉철해서 대학교 때에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다수로 불렸다는 이 분이 저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순간을 저희가 회상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아까 이제 저희가 명패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네. 여성으로서 이분이 갖고 있는 그 큰 의미도 저희가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삶 자체가 그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좀 특별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일단 결혼 반지도 이희호 여사가 직접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네. 결혼식에 모인 하객 같은 경우에 이희호 여사 쪽 하객은 진짜 YWCA 선후배 100여 명 정도가 됐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 쪽 그 하객은 동생을 비롯해서 딱 몇 명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자서전에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나는 가장 넉넉한 시절 그녀를 알았고 가장 곤궁한 때 서울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정말 그 결혼 초기에 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네. 것을 그 데이트 비용도 거의 대부분 이희호 여사가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선택에서부터 굉장히 남달랐지만 그 이후에 그 정치 행보와 그다음에 내조를 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남달랐던 것이 네. 결혼 열흘 만에 반혁명 제목으로 이렇게 중앙정보부에 연행이 되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더 강력한 투쟁을 하라라고 그렇게 북돋으면서 네. 또 출감대까지 649통의 편지를 보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요. 미국 유학을 한 엘리트 여성 운동가로서 또 여성 네. 인권 운동에 굉장히 많은 그런 주의를 기울였고 그래서 결국 김대중 정부에 있어서 여성부가 출범하고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이 이희호 여사의 공을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네. 이런 부분이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여성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떤 이희호 여사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빚은 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1세대 여성 운동가이자 엘리트로서 또 부산 피란길에서 반려자 DJ를 만난 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박 전 의원은 DJ는 이희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이제 북한 쪽까지 포함해서요. 다시 이제 조문의 길까지 새로운 변화를 저희가 또 모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여야 화합의 계기가 하나 탄생한 것도 네.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영부인이 참 많이 계셨지만은 우리가 해외에서도 사례를 봤을 때 미국 대통령들 영부인 중에 네. 우리가 봤을 때 내조라는 그런 가치보다는 어떻게 동반자로서의 가치가 강조되었던 영부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셸 오바마라든지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정치적인 지분을 가지고 정권 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기억 속에서 이희호 여사 같이 활동적인 어떤 영부인 상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저는 아까 김재 변호사 언급한 것처럼 여성 운동기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번에 다시 한번 이희호 여사의 그런 어떤 활동적인 네. 모습을 새기면서 또 한번 여성 운동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정치권에서는 하여튼 이번에 그 남북 화해 무드에 대해서도 이번에 북한 측에서 조문단을 보낼 것인가가 이제 하나의 또 관심사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관계가 하나의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조문을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 당연히 북한 측에서 조문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이게 오게 되면은 또 정부 측에서도 그걸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국민들 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교류의 물꼬가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이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